감정평가라는 것은 잘 받으려면 그 전에 조금 감정평가 받기 전에 만약에 산다면 네. 좀 감정평가가 좀 잘 나오는 걸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감정평가를 잘 나오려면 농담 삼아 옆집을 사라. 대표님, 그리고 뭐 책을 보든지 뭐 우리가 뉴스를 보든지 기사를 보든지 재개발 재건축 같은 얘기가 나오면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보캐브러리가 있습니다. 네네. 예, 단어죠. 단어가 있는데 단어가 어려워요, 예, 사실. 이게 영어 같아요. 보캐 공부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감정 평가액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감정 평가액 하면은 잘못 이렇게 불인이 같은 분들은 아, 내 감정을 평가하는 건가? 나의 어떤 쓸쓸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이 감정 평가액이 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네, 감정평가라는 거는요, 지금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건물을 갖고 계시는 분, 그리고 토지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그 재산을 출자해서 그리고 새 아파트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재산이 가치를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너는 1억의 가치가 있고 2억의 가치가 있고 그 가치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치 평가를 다 모은 게 바로 종전 자산 평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평가액을 모아서 그리고 사업비 뭐 이런 것들을 더하기 빼기 하다 보면 이 사업장에 어떤 사업성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각자의 가치를 판단하는, 지금 현재 가치를 판단하는 게 바로 감정평가입니다. 그러면은 감정 평가액을 솔직히 잘 받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 잘 받을 방법이 있나요? 감정평가는 조합이 사업을 관리하다. 그러니까 사업 시행인가, 모형도가 이렇게 나오고 나서 그때 당시에 알려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감정평가라는 것은 잘 받으려면 농담 삼아 조합장님 옆집을 사라. 그 기준점은 통상적으로 공주가 곱하기 130%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 가격이 높은 게 낫겠죠. 그러면 좀 더 신축인 거, 도로랑 접해 있고, 네. 도로랑 하나만 접해 있는 것보다 양면이 접해 있거나, 그리고 상업지, 그런 것들이 조금 높게 나오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확정적인 건 아닙니다. 감정평가는 두 개의 업체 중에서 감정평가를 내고 평균을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구역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집이고 똑같은 상태인데 A주택은 1억인데 똑같은 게 B주택이 5천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럼 B주택 주인은 너무 기분이 나빠서 네, 그렇죠. 사업 안 해! 딱 해버리면 사실 그 사업에 뭐 비대위, 비상대책위원장이 되거나 아니면 현금 청산이 되기 때문에 감정으로 감정이 상한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감정평가는 진짜 큰 핵심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내가 잘 나오려면 아까 말했던 세 가지 조건을 쭉 기억하셨다가 물건을 이왕 선택할 거는 그것을 선택하는 게 좋겠죠. 네. 그러면은 제가 네. 궁금한 게요. 네. 내가 그러면은 예를 들어 분담금 같은 얘기도 들었었는데 분담금을 하기 전에 뭐 조합원 분양가에서 뭔가를 뺀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럼 뭔가를 빼는 게 감정평가 금액을 빼면 되는 건가요? 조합원 분양하고 일반 분양은 수익이잖아요. 네. 수익에서 사업비를 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출자한 금액을 이렇게 들어가니까 사실 그런 것들을 계산을 해서 관리처분인가 때 비례율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게 비례율인데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수익률이라고 생각하면 더 편합니다. 만약에 비례율이 100%라면 그래, 내가 낸 금액에 사업성 그냥 보통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비례율이 만약에 120% 이러면 사업성이 좋네. 그렇지만 90%, 80%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가 출당 가격보다 좀 더 내 돈이 더 많이 들어가, 수익성이 떨어져,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이제 살짝만 정리해드리면 비례, 율이니까 이제 곱하기 100을 하면 되는 거고요. 비례는 분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분모의 종전, 그리고 분자의 종후 마이너스 총 사업비 이렇게 계산하시면은 딱 나와 떨어질 것 같아요. 그 중에 종전 자산 총액에서 종전 자산 계산하는 그게 이퀄 뭐랑 같냐면 감정평가예요. 그렇죠. 그죠? 전체의 감정평가를 네, 더하는 거죠. 게 그렇죠. 자, 그러면은 그 비례율을 네. 감정평가액에 곱하면 네. 권리가액이 이제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워하는 포인트인데요. 여러분들이 출장 금액, 아까 감정평가라고 그랬잖아요. 수익률, 아까 비례율을 곱하게 되면 비례율이 상승해졌다면 내 가치가 커지는 거겠죠. 내가 가치가 커졌으니까 내가 분담금, 그러니까 내가 새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사업에 대한 비용을 조금 더
절감이 되겠죠. 그래서 네. 분담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 제가 어떤 사람이 네. 사정에 의해서 입주권을 받지 않고 나는 현금 청산 그렇죠. 해줘 하는 경우에는 그럼 이 권리가액을 기준으로 현금 청산이 들어가나요? 사실 원칙적으로는 감정평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주변 시세, 뭐 이렇게 프리미엄을 더해서 사는 건데 그렇게 되면 진짜 싼 값에 헐값에 현금 청산을 당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현금 청산하시는 분들에게 뭐 130% 정도 현금 청산을 해주기도 합니다. 약간 그게 좀 서운하지 않게. 네, 근데 그쵸. 진짜 서운한 사람들은요, 어떤 구역 같은 경우는 너무 상한 거예요, 마음이. 네. 130%도 싫다. 그래서 조합에서 170%를 제공해 준다 그랬어요. 오. 그러니까 1억이었는데 1억 7천을 줄게 네. 했는데도 기분이 나쁜 거예요. 우와. 주변 시세가 보니까 감정평가에 비해서 230%는 줘야 된다 해서 조율을 하다가 어그러졌어요. 네. 그래서 아예 조합이 해제된 구역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감정평가가 되게 중요한 거죠. 너무 적게 나와도 안 되고 정말 너무 많이 나와도 안 되는 이제 감정선을 지키는 게 최고 좋습니다. 아, 대표님 그리고 네. 이제 제가 또 어떤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네네. 권리 가액이 너무 크다고 좋아하지 말아라. 그런 문구를 제가 이제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요. 만약에 조합원 분양가가 3억인데 권리가액이 4억이 나온 거예요. 네. 그러면 1억을 거실려 받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현금으로 받는 것보다 차라리 집을 한 채 더 주는 게 그래서 1+1이라고 또 네. 기준점이 있지만 또 한 채를 더 받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돈으로 주지 말고 집으로 받기를 원하는 거죠. 네. 그 1+1으로 받게 되는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는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가 그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 전용 면적을 네. 다 만약에 59제곱미터 두 개 받으면 59 곱하기 2, 118제곱미터 전용 면적을 넓게 또 소유를 해야지만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1+1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좋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계륵 같은 존재입니다. 1+1이라면 2주택이 돼버리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세금 하나를 팔게 되면 중과를 받게 되고 3년 내에 또 다른 물건을 팔지 못하게 되니까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어서 최근에는 차라리 대형 평수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아, 예, 말씀 정말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네.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그냥 이해가 쏙쏙 됩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데 독일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독일어요? 네, 독일어는 한 번 배우면은 힘들지만 쭉 간다면서요. 전 독일어를 배우진 않았지만 영어는 들어갈 땐 쉽고 ABC만 하면 그렇죠. 그리고 계속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청약은 영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재개발 재건축은 독일어라고 생각하면 한 번만 극복하면 된다. 어떤 그 고비만 넘기면 네, 너무 내 세상에 온다. 네, 실술 풀립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참고로 이제 하나만 투자가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면 투자하고 싶은 분은 예를 들어서 어떤 집은 굉장히 초기 투자금이 비쌉니다. 근데 어떤 집은 적어요. 단순히 투자금의 양적인 뿐만이 아니라 큰 집을 살려면은 아무래도 취득세가 더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어차피 나는 나중에 분담금이 더 지급하라 그러면 분담금은 나중에 내가 갖고 있는 돈에서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처음에 많은 비싼 거를 하면은 취득세 같은 부분에 조금 더 과지출이 될 수도 있다. 그런 것도 센시티브하게 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그거까지 센시티브 하지 말고 오히려 큰 그림을 그려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좋은 데 가서 그 좋은 평형을 받아라. 그것도 한번 주거 잘 비교하면서 하시는 게 낫겠다. 자, 지금까지 IMF의 근데 항상 IMF 하세요? 네, IMF입니다. 저는 그게 사실 궁금했었거든요. 네. IMF의 정지영 대표님을 모시고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많은 정보 중에 굉장히 일부분만 제가 말씀을 나눠봤어요. 앞으로 시리즈로 굉장히 많이 나올 거거든요. 여러분 깊은 관심을 놓지 마시고 계속 가져주십시오. 저희 이어지는 시리즈물에서는 더더욱 흥미롭고 잘못하면 큰일 나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조사해서 영상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사실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이 쓰신 책을 보니까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셨고 역시 항상 공부하시는 그런 분이시구나 그런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저의 자신에 대한 어떤 채찍질 이런 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부티비도 우리 대표님 덕분에 더 많이 발전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응원의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그리고 뭐가 궁금한지 댓글로 써주시면 다음 영상에도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네, 참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